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대 코번트리. 자,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캐나이님. 자, 우선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를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생각보다 좋은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버밍엄 시티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 좀 포천 상대로 이긴 경기를 좀 기점으로 이제 공격 사이클이 확 올라온 그저 세필드 웬즈데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번트리의 좀 최근 경기들 좀 봤을 때 일단은 근래 버밍엄 시티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승을 좀 거둔 데 이어 직전 경기에서는 미럴 상대로 원정에서 4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두 경기 모두 이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였습니다. 네. 자, 특히 좀 미럴 상대로 그것도 이제 원정에서 4대0 좀 대승을 좀 거둔 거는 확실히 좀 이제 굉장히 좀 큰 수확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본래 코번트리야 이제 원래부터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세트피스 공격 및 이제 패턴 플레이가 잘 통하면서 공격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코번트리뿐만 아니라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또한 어느 정도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다만 이제 그럼에도 현재 지금 코번트리의 공격 퀄리티가 더 좋으면서 이제 공격 패턴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코번트리가 비교적 공격을 더 다채롭게 구사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 또한 이제 코번트리가 더 잘 잡혀 있기 때문에 현재 밸런스가 안 좋은 세필드 웬즈데이보다는 그래도 더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주전 선수를 좀 다수가 이제 좀 떠난 상태다 보니까 지난 시즌보다 전력이 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고 해도 언제든 한 번에 이제 좀 무너질 우려가 큰 그런 좀 팀이다 보니까 이런 불안성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코번트리가 원정이라고 해도 더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전력, 이제 흐름, 그리고 경기력 모두 코번트리가 더 우세하고, 그리고 이번 시즌 세필드 웬즈데이가 홈에서 더 성적이 안 좋은 만큼 이제 홈에서의 경쟁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세필드 웬즈데이의 그런 홈 약세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코번트리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코번트리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는 코번트리뿐만 아니라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역시 이제 공격에서 충분히 좀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좀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가 좀 득점을 이제 기록한다고 하면은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이제 더 높은 경기다 보니까 이건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유 대 썬더랜드. 일단 맨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즈라우이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좀 쿠냐가 이제 복귀하면서 포워드진이 좀 보강된 거는 어느 정도 좀 맨유한테 있어서는 이제 희소식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디아라 그리고 만다바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은 맨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1승 2패로 성적이 좀 저조하고, 그리고 최근 좀 홈과 원정에서의 좀 성적 편차가 이제 어느 정도 큰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홈에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승 중인데 반해 이제 원정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브렌트포드 상대로도 좀 패배하면서 굉장히 좀 경쟁력이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죠.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원정에서는 3패 중으로 어느 정도 홈과 원정의 성적 편차가 좀 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아모린 감독의 좀 경질설까지 이제 좀 나오는 정도로 이제 맨유의 상황이 그렇게 좀 좋지는 못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도 같이 전달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노팅엄 포레스트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노팅엄이 주중에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르러 이제 베티스 원정에 좀 다녀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열세인 좀 상황이었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그런 노팅엄을 좀 원정에서 잡은 거는 이제 썬더랜드한테 있어서는 큰 수확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었네요. 네. 자, 아무튼 현재 좀 흐름이 좋은 좀 썬더랜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다만 이제 썬더랜드가 지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는 있지만 다만 이제 인게임적인 요소를 봤을 때 일단 최근에 좀 중원 싸움에서 이제 밀리며 대체로 점유율이 낮은 만큼 경기 내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게다가 이제 이번에는 뭐 맨유 상대로도 이제 썬더랜드가 중원 싸움에서 이제 밀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썬더랜드의 경기 내용이 안 좋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맨유가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며 이제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가는 식으로는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거와는 좀 이제 별개로 최근 이제 썬더랜드의 경기 내용이 썩 좋지는 못하고 게다가 이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그 경기력은 더더욱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맨유가 확실히 좀 더 경기를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은 경기지 않나도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뭐 썬더랜드의 그런 경기력을 좀 봤을 때는 이제 언제 한 번에 이제 무너져도 크게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쿠냐, 이제 은베모, 그리고 세스코로 구성된 맨유 공격진은 언제든 확 터질 수 있다는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그래도 맨유의 공격이 어느 정도 좀 잘 터져 이제 썬더랜드의 무패 행진을 좀 저지하는 방향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뭐 지금 아무리 감독도 확실히 좀 지금 위기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반전된 결과를 한 번에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저는 요 경기는 맨유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맨유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첼시 대 리버풀. 자, 첼시 같은 경우는 이제 팔머, 델랍, 토시, 코릴, 그리고 찰로바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크지만 특히 좀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현재 좀 상당히 큰 그런 좀 첼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지금 후방이 많이 좀 약한 상태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에키티케, 그리고 키에사, 그리고 주전 키퍼인 알리송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버풀 역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편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거의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하며 이제 지른 경기가 좀 많았지만 직전 경기 벤피카 상대로는 견고한 수비를 좀 보이며 오랜만에 클린시트를 좀 기록했고 경기도 이제 승리로 좀 장식하며 어느 정도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뭐 이제 첼시 경기들 봤을 때는 뭐 거의 좀 대부분이 좀 퇴장을 당하면서 이제 밀리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그래도 직전 뭐 벤피카전에서는 이제 퇴장 이슈 없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수비를 좀 바탕으로 오랜만에 좀 깔끔하게 좀 승리를 좀 거뒀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현재 이제 흐름 전환에 성공한 그런 좀 첼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긴 연승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최근 팰리스 상대로 좀 패배하며 연승이 끊겼고, 이제 직전 챔스 경기에서는 갈라타사라의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해 되려 연패로 이어져 하락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갈라타사라의 상대로는 이제 거의 뭐 득점계를 잘 만들지 못하면서 공격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다고도 이제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비록 뭐 첼시가 직전 경기 이제 벤피카 상대로 클린시트를 좀 기록했다고 해도 현재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크기 때문에 여전히 좀 첼시의 수비는 이제 불안정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뭐 대체로 수비가 이제 불안정하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이번 경기가 원정 3연전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기존보다 수비 집중력이 더 떨어질 우려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리버풀 역시 수비에서 크게 이제 흔들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상황들을 다 이제 봤을 때는 뭐 이번 경기는 뭐 양 팀 다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는 좀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뭐 주중에 뭐 챔스 경기를 좀 뛰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첼시와 달리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튀르키예를 좀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보다 더 이제 피로 누적이 좀 클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듯 이제 리버풀이 원정 3연전이라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결국 이제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리버풀이 더더욱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지금 첼시보다는 거좀 리버풀의 거좀 피로 누적이 더 좀 크다 보니까 에너지 레벨에서는 굉장히 리버풀이 더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요 정도 같이 전해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첼시가 최근에 좀 진 경기들을 좀 봤을 때 이제 퇴장 이슈로 인해 패배한 경우가 좀 많고, 그 이번 시즌 홈에서 퇴장이 없었을 때는 한 번도 좀 패배한 적이 좀 없었기 때문에 첼시가 그래도 퇴장만 좀 잘 좀 주의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 그렇게까지 뭐 크게 좀 밀릴만한 요소는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뭐 부분들과 좀 더불어 이제 리버풀이 첼시 홈에서 마지막으로 이긴 경기가 5년 전이었을 만큼 첼시 홈에서는 매번 이기지 못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첼시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좀 말이 좀 길었는데, 네, 결론은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첼시 프랜스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3.5라고 해도 오바 한번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첼시 프랜스의 3.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베르더 브레멘 대 장크트 파울리. 자,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후방에서의 전력 누수가 있는 그런 브레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에 반해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KBI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150개 누적 후원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브레멘과 달리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좀 최선의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패를 좀 당했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파이르민을 상대로 원정에서 4대0 대패를 당하며 두 경기 연속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경기 연속 좀 대패를 당하면서 현재 좀 페이스가 많이 떨어진 그런 좀 브레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패 중으로 흐름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 레버쿠젠 상대로 홈에서 더 나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연패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나름 이제 우세했던 그런 좀 경기가 있을 만큼 현재 좀 브레멘보다는 많이 좀 나은 상이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현재 뭐 연패 중인 뭐 두 팀이 좀 맞붙긴 하지만 그래도 브레멘과 달리 이제 장크트 파울리는 이제 최근 슈투트가르트를 상대했던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매번 좀 좋은 경기 내용을 좀 보이고 있고, 이제 브레멘은 고점과 저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복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현재로서는 그래도 이제 기복이 적은 장크트 파울리에 대한 기대치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좀 흐름 역시 뭐 솔직히 브레멘이 좀 너무 좀 안 좋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뭐 장크트 파울리가 더 낫다고도 볼 수가 있죠. 일단 그래서 이제 브레멘이 지금 2번 연속 대패를 당하면서 더더욱 분위기가 이제 침체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최근 경기 내용도 장크트 파울리에 비해 이제 브레멘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을 다 좀 종합해서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를 지금 브레멘이 뭐 제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장크트 파울리 상대로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 보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브레멘이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이제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기는 좀 버겁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장크트 파울리 프랑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안 그럼 어도만은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로나 대 발렌시아. 자,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 결장. 자, 그에 반해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력 누수가 큰 좀 지로나와 달리 이제 발렌시아는 이제 풀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우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시즌 시작 후 아직까지 첫 승을 좀 못하고 있을 만큼 흐름이 많이 안 좋고, 그러면서 현재는 리그 꼴찌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계속해서 좀 반등할 좀 모먼트를 좀 만들지 못하면서 좀 침체된 그런 좀 상황에 좀 놓인 그거 좀 지로나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빌바오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뒀고, 그 홈 에스파뇰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좋은 결과를 좀 연이어 좀 만들었지만, 다만 이제 직전 경기에서 오비에도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하면서 이제 좋은 흐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뭐 이제 중간에 이제 발렌시아가 PK를 놓친 것도 크고, 그 후반 끝나갈 때쯤에 수비 집중력이 좀 떨어지면서 연달아 실점한 게 이제 발렌시아의 그런 직전 경기에서의 좀 패배의 큰 요인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었네요. 네. 아무튼 계속해서 좀 잘 나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좀 패배로 인해 한번 삐끗한 그런 좀 발렌시아라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점유율은 지로나가 뭐 좀 더 높게 가져갈 수는 있지만, 문제는 현재 지로나의 중원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발렌시아 상대로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이제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져요. 네. 자, 게다가 이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근래 공격 전개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효율적인 플레이를 좀 구사하기도 다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로나가 뭐 비교적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간다고 해도 그런 약간 볼 점유율에서의 그런 우위를 잘 살리지 못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볼이 좀 무의미하게 도는 경우도 이제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최근에 뭐 발렌시아의 원정 성적도 이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현재 지로나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경기력 및 조직력이 좋고, 그 중원 장력 또한 뭐 현재 뭐 지로나보다는 발렌시아가 더 우세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제 아무리 지금 원정 약세인 발렌시아라고 해도 이제 지로나 상대로는 경기를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이제 발렌시아가 주중에 뭐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 체력적으로는 좀 열세일 수가 있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현재로서는 뭐 발렌시아가 우세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발렌시아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들로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발렌시아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안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발렌시아 프랜스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스 대 마르세유 경기. 자, 우선 메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메스 같은 경우에는 한 시즌 만에 바로 승격을 했지만 승격 후 아직까지 첫 승을 좀 거두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처럼 반등할 그런 좀 기미를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뭐 리그왕 팀 중 유일하게 이제 리그에서 승이 없는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레 지금 리그 꼴찌에 위치하고 있는 메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에 반해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승 중으로 상승을 좀 타고 있고, 이제 직전 챔스 경기에서는 아약스 상대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이며 이제 4대0 대승을 좀 거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제 마르세유가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이제 상성상 약했었던 그런 좀 스트라스부르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열세인 상성을 좀 극복했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마르세유가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용에서도 이제 크게 앞서며 좋은 원정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내내 원정에서 약세를 좀 보였던 그 좀 마르세유였는데,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정에서의 좀 기대치도 이제 보다도 이제 올라왔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마르세유에 대해서도 같이 좀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는 이제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원정이라 해도 마르세유가 좀 템포 조절하며 이제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잘 운영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제 메스가 좀 최근에 좀 주도권을 좀 가지는 경기가 좀 없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더더욱 이제 뭐 마르세유가 확실히 좀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주도할 만한 그런 좀 경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침투, 이제 컵백 등 그런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통해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수 있는 반면, 메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비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를 하다가 이제 좀 라인이 올라간 그런 좀 마르세유의 그런 좀 수비 뒷공간을 종종 공략하는 식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결국 뭐 전형적인 이제 강팀 대 약팀의 그런 좀 경기 양상처럼 이제 흘러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메스가 원정과 달리 이제 홈에서는 실점이 적은 만큼 수비가 이제 꽤 좋은 편이긴 하지만 문제는 공격이 워낙 좀 안 좋다 보니까 득점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공격 전환이 좀 느리다 보니까 수비에 성공해도 그게 유의미한 전개로 잘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좀 메스의 그 좀 공격 침체로 인해서 확실히 좀 결과를 좀 못 내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이번 경기 역시 그리고 좀 메스의 그런 공격 전개가 좀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제가 아무리 좀 메스가 좀 어느 정도 버텨낸다고 해도 좀 효율적인 좀 플레이를 좀 구사하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한번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뭐 마르세유가 라인을 이제 올린다고 해도 공격 전환이 느린 메스 상대로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지금 뭐 마르세유가 뭐 주중에 뭐 챔스 경기를 좀 치러서 이제 체력적으로는 열세일 수 있지만, 그런 약간 뭐 체력 이슈만 제외하면은 뭐 지금 전체적으로 마르세유가 우세한 부분이 좀 워낙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메스 상대로는 충분히 마르세유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마르세유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을 봤을 때는 마르세유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탈란타 대 이제 코모. 자, 아탈란타는 뭐 지금 전체적으로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큽니다. 일단 주포 2명, 지금 미드필더는 3명, 지금 수비수도 좀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큰 그런 좀 아탈란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지금 케틀라레, 이제 드룬, 이제 벨라노바,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이제 코스누 등 주축 코어들 다수가 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완전히 뭐 이제 온전한 라인업을 좀 구축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고, 거의 뭐 이제 1.5군 내지 거의 좀 이제 2군에 가까운 그런 좀 라인업을 좀 기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현재 좀 결장 이슈가 굉장히 많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코모 같은 경우에는 득점 포워드 1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보니까 확실히 비유적 제가 아틀란타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를 좀 기록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이제 직전 챔스 경기에서는 이제 클리프 브리어 상대로 홈에서 2대1 역전승을 좀 거두며 이제 홈 연승을 좀 이어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 페이스는 굉장히 좀 좋고, 그리고 브리어가 이제 챔스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다크호스적인 그런 면모를 좀 보였었는데, 그런 브리어를 좀 꺾은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고무적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코모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이제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크레모네스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다소 좀 저조한 결과를 좀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직전 경기 결과는 이제 코모의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 이하의 좀 결과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좀 침체된 감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다만 근데 그럼에도 이제 코모가 최근 매 경기 유효슈팅을 좀 잘 만들며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무패 행진은 좀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에 유효슈팅을 좀 잘 만들지 못하면서 득점기의 창출에는 다소 어려움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되려 코모가 더 높을 수가 있고, 그 이제 언제든 지금 아탈란타의 좀 득점력이 우려가 더 이제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게다가 지금 이제 뭐 포워드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도 어느 정도 큰 구조 아탈란타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아탈란타의 뭐 공격 사이클이 이제 언제든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일주일 정도씩 이제 코모와 달리 이제 아탈란타는 3, 4일 전에 좀 경기를 좀 치렀기 때문에 이제 체력적으로도 이제 아탈란타가 다소 이제 열세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 이제 아까도 언급했듯 지금 아탈란타는 뭐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굉장히 좀 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전력 누수가 큰 아탈란타가 뭐 코모에 비해 이제 전력이 좀 우세하다고 보기는 많이 어렵고, 그리고 지금 경기력 및 좀 조직력도 이제 코모가 확실히 더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만한 그런 좀 매치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뭐 코모가 좀 충분히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코모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코모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가장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아탈란타의 그런 전체적인 그런 좀 전력 누수가 꽤 큰 점. 네. 특히 뭐 거의 지금 주축 선수들 좀 절반 이상이 이제 지금 결장 중인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그래도 코모 사이드를 좀 보도록 하고, 그래도 그리고 이제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모 프랜승의 2.5 이제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금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우선은 이제 헐스티 대 세필드 유나이티드. 자, 요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이제 헐스티 핵무나 이제 무승부 쪽에서 이제 접근하는 경기. 네,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 이제 골라가는 경기로 좀 가져가거나, 그리고 언어반은 뭐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로 이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와포드 대 옥스퍼드. 네, 요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와포드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알 마드리드 대 이제 비아레알. 이 경기는 레알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3.5가 기준이다 보니까 3.5 기준은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도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